교회와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 저희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지금 여러 회차 진행되고 있는 함께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 소 제목으로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을 설정했습니다. 주변을 좀 돌아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너무 많이 아픈 사람, 몸이 너무 많이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또한 여러분들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몇 가지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이 40이 갓 지난 젊은 여자분인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혼자 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 알바를 나가면 이틀을 앓을 정도의 몸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이유와 원인에 대한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 90%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견디지 못할 만큼의 아픔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잠 못 잡니다.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변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 몸의 문제는 점점 심해져 가고 있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없어요. 약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좀 도와줄 테니 일단 시간이 날 때 오도록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를 잡아서 같이 만나려고 했는데 그때 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고 지금 최근에 제 주변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암이 올 생각이라는 것은 추워도 못했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암의 종류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주 흔하게 오는 여자분들이 오는 유방암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가까운 곳에서 만났습니다. 방송국으로 오라 하니까 방송 올 좀 여의치가 않다 그래서 걔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넓은 공간인데도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냄새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런저런 자초지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방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기도에 매달립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고 그냥 기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 또한 혼자 지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냄새가 난다는 것은 좀 송구한 얘기입니다만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냄새가 날 정도가 됐으니까. 그래서 상담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이 부분을 고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고 매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좀 도움이 되라고 해서 몇몇 가지 이야기를 꺼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가 잘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생각이 변하거나 하게 되면 전화하십시오. 그런 사례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참 많습니다. 주변을 보면. 요즘 보게 되면 보통 벌써 오래전에 3명 가운데 1명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는 벌써 저희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만요. 그 외에 얼마 전에는 허리가 너무 아픈 사람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당신 주변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보통 허리가 아플 때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 옆에 한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일단은 큰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전화상으로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수차례 경험한 적이 있지요. 그런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좀 늦은 시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무래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보니까 그 다음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아니 왜 병원을 안 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병원을 가도 별 큰 차이도 없고
조금 나아지듯 하면 또 그렇고, 그게 수차례 반복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집에서 좀 고생하고 하다 보면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러는 가운데 만났습니다. 제가 참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은 제가 너무 급하니까 뭐 일어나 앉지도 못하니까 일단 아픈 부위를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몸도 여러 곳을 만졌어요. 복부에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허리 아픈 부분들 해결할 때 이제 그런 영상을 다 찍어서 이미 나간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배 속에 바로 배꼽 양옆에 있는 장요근이라고 있는데 그 근육이 너무 탁 당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눌러보니까 표현하지 못할 통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좀 뭐 이렇게 말씀드려 좀 송구했습니다만은 참으세요. 지금 이 통증을 참지 못하면 여기서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러 더 세게 했어요. 일부러.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믿음은 하늘을 찌를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더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문제는 당신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엔 대변 문제를 먼저 고쳤어야 되는데 그 대변 문제를 맨날 달고 살고, 그리고 허리가 아픈 걸 풀려 하지 않고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건 점점 심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수술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 움직일 수도 못하니까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내가 어지간했으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지 않는데, 그러면서 사정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오늘 참 희한하게 혼자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보게 되면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거의 한 50분이 좀 안 되게 만졌어요. 그러더니 그때는 일어나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그런 걸 자세히 일러주고, 그리고 다음에 한 번 더 또 나을 때까지 몇 번을 더 해야 되니까 그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칩시다. 외모로 볼 때 머리가 아픈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미간을 찡그리고 내가 아픈 표현을 얼굴 표정으로 지을 수는 있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머리가 아파서 그런 건지 허리가 아파서 그런 건지 무릎이 아파서 그건 모르거든요. 근데 보통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그 통증이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머리 아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혼자는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머리 아픈 지가 오래됐어요. 머리 아픈 지가 너무 오래되고 그냥 그 진통제를 갖고 달고 살아요, 아주.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진통제는 그 머리가 아픈 부분의 원인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는 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원인에 대한 해결은 없이 계속 통증만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점점점 더합니다. 저의 이런 얘기 들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통증은 뇌가 알려주는 신호라는 이야기 했잖아요. 주인님 지금 머릿속에 뇌가, 나의 두뇌인 내가 여기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좀 도와달라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두뇌스 할 수 없으니까 주인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언제부터 통증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주인님은 왜 진통제로 그냥 뇌야 두뇌 너 이놈 아무 소리 말어, 잠자고 있어, 입 닥치고 있어, 그렇게 계속 진통제만 드시는 겁니까? 나는 지금 고장이 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아우성의 호소요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당사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아주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근 1시간 넘도록 마주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의 이런 두통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 때문이요, 원인은 이것 때문인데 이 문제를 진통제로 억누르기만 하면 그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니까 점점점 진행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에 다 얘기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쭉 다 건네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렵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몇 번 찾아오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게 저한테 4번인가 왔어요. 4번인가 와가지고 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참 감사하게도, 근데 그분은 남자였거든요. 그 부인이 따라와가지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잔소리라고밖에 알 수 없는 건데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그렇게 뭘 좀 먹지 말라 그래도 맨날 그거 먹고 있고, 그 좀 TV 좀 고안 보고 좀 자라고 해도 맨날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고, 운동 좀 하라고 해도 그러고 있고, 얼마나 와서도 잔소리를 하는지. 제가 그랬어요. 머리가 아픈 건 당연한 겁니다. 우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니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도록 하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서는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나이도 지긋이 드신 분인데 제가 부인의 그 잔소리를 하도 하는 걸 들어보니까 부인의 잔소리 때문에 더 아플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는 못하고, 아무튼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4가지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그 외에도 몸이 너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비질비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저의 이 내용에 대한 걸 듣고 계신 분은 괜찮다는 거죠, 지금? 미안합니다. 내 몸속에 진행되고 있는 그 몸의 모든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내 몸의 가장 기본 질서, 기본돼서 기초적으로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쉽게 얘기합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몸이 따뜻해요.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속에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자, 저의 얘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몸의 문제를 내가 확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점검해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에 앞서서 우리 몸은 반드시 어딘가 고장이 날 때 그 고장 나고 있어요, 주인님 좀 도와주세요, 신경 좀 쓰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한 예고에 대한 것을 두뇌는 우리 몸 곳곳에 무릎이 아프다든가 허리가 아프다든가 위가 쓰리다든가 눈이 침침하다든가 모든 것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부분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이거 내 몸이 이렇게 고장나고 있다는 것이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부분에 대한 염두하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 보겠습니다. 내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피를 만들기 위해서 소화를 시켜야 하고, 음식 찌꺼기는 대변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소변으로 물의 찌꺼기는 나가야 하고, 그리고 반드시 소화, 대변, 소변, 호흡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소 공급을 위해서. 근데 소화, 대변, 소변, 호흡은 내가 느끼는 것입니까? 옆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까? 그럼 또 한 가지, 잠은 보약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겠습니다. 숙면. 수면은 숙면이 돼야 합니다. 소화, 대변, 소변, 호흡, 숙면. 잠자는 것도 내가 알아요. 그리고 이제 5번째로, 내 몸은 따뜻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끝으로 7번째로, 모든 병은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다 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외우십시오. 내가 먼저 늘 일상 속에서 체크해 가야 할 것 가운데는 7개가 있습니다. 소화력, 대변에, 소변에, 그리고 호흡에 관계된 것, 그리고 반드시 나는 잠을 잘 자는가, 그리고 반드시 나는 내 몸 전체가 손발이 차다든가 어느 부분이 차다든가 아랫배가 차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따뜻한가. 이건 체온을 좀 정확히 재도 꾸준히 해도 괜찮은 건데, 아무튼 따뜻한가. 그리고 반드시 마음이 편안한지에 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화를 잘 내고 있고 짜증이 잘 나면서 자주 그런 상황 속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건 뻔한 거예요. 점점 악화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알지만 체크해 가지 못하고 있고, 체크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세상에서는 정확히 어떻게 하십시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많은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약국 갑니다. 약 먹어요. 그래 더 심해지면 병원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인 치료와 잘못된 생활 속의 문제를 그 시작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것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주변에 이런 경우와 같이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떨지에 대한 것을 미리 좀 알고 우선은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결이 죄송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 암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저를.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잘 수 있고 걸을 수만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저는 단호 얘기합니다. 자, 소화대변, 소변, 호흡, 숙면, 따뜻한지, 마음이 편안한지, 그리고 플러스 알파, 운동이라는 8번째이지만 저는 그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합니다. 왜 운동을 말씀드리느냐? 운동하지 않고는 병이 낫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저는 단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저쪽에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운동도 내 몸의 환경과 여건과 문제에 있어서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게 맞춤형 운동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저는 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들에게는 집안에서 하는 걸 주로 시켜요. 집안에서. 그리고 시간 날 때 외부에 나가더라도, 그래서 늘 운동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가 100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당뇨 환자 100명이 처방은 개인별 맞춤형 처방으로 다 달라야 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현재 아프지 않다고요? 아니, 저쪽에는 지금 아파서 고생하고 있다고요? 상관없어요. 적어도 내가 먹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잠만 잘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너무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오늘은 주변에 아픈 사람들 보시고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우선 하시고,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겠습니다. 꽁 잡는 게 매입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섬김으로 다 합니다. 여러분들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희망이요, 또한 만남의 기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에 아직은 많이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것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전화번호 나가니까 전화하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